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관련주 급등.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결정. 이마트 주가 7% 가까이 상승.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련주들은 22일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이날 이마트는 5.30% 상승한 71,500원에 롯데쇼핑은 4.36% 상승한 71,800원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제주 한라수가 철저하고 꼼꼼한 품질관리 기준 및 원칙으로 수질을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 한라수는 최적의 미네랄 물맛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2시간마다 시료 샘플을 채취해 연간 1,800여 회 9,000여 개의 완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완제품 생산 후 2개월 이내에 자가품질 국가공인기관인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제품의 미생물, 관능 검사까지 실시하며 검사 결과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제주 한라수 측은 제품의 제균과 살균, 두 차례 과정에서 중요 관리점, CCP를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포인트로 삼고 있다. CCP는 위의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샘플을 채취해 당일에 미생물 및 관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물 검사에서는 제품 내에 세균이나 대장균이 들어있는지 검사한다. 관능 검사에서는 제품의 내용량과 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물맛, 냄새에 관한 관능 검사부터 시작해 탁도, pH 및 경도 검사까지 시행하고 자체 실험일지를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 컴플레인 대응을 위해 2시간마다 샘플을 완제품 보관소로 보내 관리하고 있다. 제주 한라수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편의점 등을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물맛 좋은 미네랄 워터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화산 안반의 현무암이라는 천연 필터를 거친 제주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서 청정함과 고유성을 지켜나가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텍이 2대 주주인 미국 배터리셀 제조회사인 인터내셔널 배터리 컴퍼니 이하 IBC가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펀딩 첫 삽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IBC는 인도 내 기가팩토리에서 독점 개발한 INMC 프리즈매틱 셀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 기업은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인도 내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IBC는 테슬라,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제이스텍은 현재 IBC 지분 2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22일 외신 등 보도에 따르면 IBC는 성장하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수요 공급 격차를 해소할 계획으로 3,500만 달러, 한화 400억 규모 모금에 성공했다. IBC는 1차로 3,500만 달러를 펀딩에 성공한 데 이어 2차로 7천만 달러 펀딩을 앞두고 있다. 투자업계 IB 관계자는 IBC가 현재 총 10억 달러의 펀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제이스텍은 IBC 위 20%를 소유한 2대 주주로 IBC가 발주하는 2차 전지 자동화 솔루션 대부분을 수주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향후 50GWh 용량 약 10조 위 대규모 발주가 기대된다라며 IBC 위 펀딩 성공으로 제이스텍이 보유한 20% 위 대규모 지분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발주처인 IBC 위 2차 전지 자동화 솔루션의 대규모의 빠른 발주가 2024년부터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에는 35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있으며 그중 거의 절반이 전기 이륜차이고 10% 미만의 사륜차이다. 하지만 제조사에 제공되는 새로운 규제와 인센티브 덕분에 시장에서 EV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2030년까지 전체 사륜차 기반의 30%, 2, 3륜차 시장의 80%를 전기화해 내연기관, ICE 차량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배터리 회사는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어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터리 팩은 현지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되지도 않고 마모를 견디도록 적절하게 제조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전기 이륜차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IBC는 자체 개발한 리이온 배터리 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의 현재 수요와 예상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IBC가 유치한 자금은 인도 내 기가팩토리로 불리는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리튬 이온 전지를 생산할 공장을 짓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따른 자금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VI 자산운용이 일본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목표 전환형 펀드를 선보였다. 22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VI 일본 반도체 밸류체인 환조건부 목표 전환 1호가 이날 출시됐다. 목표 수익률을 10%로 설정하고 엔저 상황에 따른 조건부 환해지 전략을 가미했다. 이번 상품은 최근 일본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움직임과 미중 분쟁 사이 반사이익 수혜를 예상해 마련됐다.
일본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한다. 조건부 환해지 전략을 씌운 국내 첫 공모펀드다. 설정 시점에 N1 환율이 100엔당 1000원 미만일 경우 환노출로 시작하고 펀드 운용 중 1000원이 넘을 시 환해지하게 된다. 엔화 상승기 환노출을 통해 환차익을 추구하고 일정 기간 환율이 올라오면 해지를 실행해 프리미엄도 얻는 구조다. 다만 환해지 이후 환율이 100엔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환노출 전략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목표 전환형으로 A클래스 기준 목표 기준가 1100원 도달하면 국내 단기채 ETF로 운용된다. 이번 펀드는 일정 기간 동안만 모집하는 단위형 공모펀드다. 이날부터 시작하고 오는 31일 설정될 예정이다. 대신증권, 유한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커머스 매출 흥행 덕을 본 네이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또 한 번 기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카카오는 전년 대비 20% 가까운 영업이익, 연간 기준 감소가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내달 첫째 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네이버가 2월 3일, 카카오는 2월 10일에 각각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2조 5,675억 원, 영업이익 3,96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 17.8% 증가했다. 분기 기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실적 상승 1등 공신은 커머스 부문이다. 브랜드 스토어 도착 보장 등 유료 서비스 출시 효과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4분기 네이버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주력인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 등 포함, 매출은 더딘 광고 업황 회복으로 지난해에 이어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이 밖에 핀테크, 커머스, 클라우드 등의 사업 매출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 7,011억 원, 1조 4,797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18.0%, 13.4%씩 증가했으며 연간 매출, 영업이익 역시 역대 최대다. 업계에선 네이버의 올해 실적을 더 기대한다. 최근 AI,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인 클로바포에드를 시범 적용했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광고 카테고리를 늘려가면서 올해는 광고 카테고리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카카오도 지난해 나름 선방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4분기만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예상 성적표가 더 좋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2조 2,230억 원, 1,5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49.8% 증가했다. 이 전망이 맞다면 매출은 역대 최대치이며 영업이익은 2022년 3분기 1,503억 원, 이후 5개 분기 만에 1,500억 원대를 돌파했다. 4분기엔 주력인 톡비즈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증권가에선 톡비즈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매출은 연말 모빌리티 성수기 효과로 3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SM 엔터테인먼트 연결 편입 효과로 음악 부문 매출이 100% 가까이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 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다소 주춤한 실적이 예상된다.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위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수사받으며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 1,667억 원, 4,751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9%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18.1% 감소한 수치다. 이는 매분기,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온 네이버와 대비된다. 증권가에선 카카오 역시 올해부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카카오톡 개편 효과에 따른 광고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자회사 구조 조정 및 비용 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분석이다.